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도 153 연세연합의원의 남상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이 바뀌셨네요. 아, 네네. 네, 오늘은요 대장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변비 네. 너무 많이 걸린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저도 좀 할 말은 아닙니다. 네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 예, 그렇죠. 변비가 대장암과도 관련이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네, 변비가 이제 뭐 대장암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후 관계만 바꾸면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변비가 지속된다고 해서 대장암이 생기지는 않지만 대장암의 증상 중에 변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약간의 변비가 있는 분에게서 시행한 이제 대장 내시경 사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직장 쪽에 대장암 소견이 좀 있었습니다. 직장암이죠. 그래서 이분은 약간의 변비 외에는 뭐 특별한 증상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50대 후반의 환자였고 안타까운 게 대장 내시경을 처음 하신 거예요. 증상이 없고 하니까 뭐 처음 하신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장 내시경을 50세 이후부터는 이제 권고를 하거든요. 무증상 환자에게서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이제 50세 그리고 이제 55세 5년에 한 번 하니까 그때 대장 내시경을 했더라면 아마 이런 사진이 아니라 용종으로 발견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용종을 떼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이 아주 약간의 변비,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이 심하지는 않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비의 이제 심함과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연령이 이제 50세 이상이 됐는데 변비가 생겼다면 반드시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어요.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이제 변비가 지속되면 이제 항문 내압이 올라가면서 치질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비 때문에 대장암이 생긴다기보다는 대장암의 여러 증상들 중에 변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대장암이 있어도 변비의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거는 특히 이제 대장암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변비가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대장암의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을 때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50세 이상이 된다면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조금 중요하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나이가 제일,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많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게 대장암이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많은데 갑자기 생긴 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요. 네네. 검사의 중요성을 너무 깨달아서요. 네네네.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이랑 위 내시경 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2번이나 받았습니다. 네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치질과 대장암 외에도요.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있을까요? 또? 예, 많죠. 일단은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이제 크게 뭐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대장암이나 직장암처럼 이제 대장이나 직장을 막아서 생기는 변비를 들 수가 있겠고요. 둘째로는 이제 대장과 직장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총의 장애가 발생해서 신경 이상으로 생길 수 있는 뭐 다발성 경화증이나 파킨슨, 척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생기는 변비를 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배변 근육의 장애로 인해서 골반 근육이 약하거나 아니면 골반 근육의 이완과 수축이 적절하게 이게 협조가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걸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호르몬의 장애로도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임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변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생겼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변비가 생길 수가 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변비가 상당히 이제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 모든 환자들이 뭐 병원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년 이후, 특히 45세, 50세 이후에 갑자기 생긴 변비라든지 아니면 내가 변비약을 쓰는데도 호전이 없는 변비,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면서 대장 내시경이나 대장 통과 시간 검사, 항문 직장 내압 검사 등을 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네. 변비의 기준이 뭘까? 변비의 기준은 일단은 뭐 의학적으로 정의된 거는 일주일에 3번 이상으로 가지
못하는 걸 이제 변비라고 하는데 네. 그럼으로 인해서 뭐 변이 딱딱해지고 통계적으로 정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배변 활동을 못할 때 변비로 정의를 합니다. 보통은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네, 하시죠. 네. 예, 하루에 한 번 하시죠. 그렇죠. 네, 네, 네. 어느 정도까지가 가야 음. 병원까지 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일상생활이 불편하실 정도라면 약을 드시는 게 좋으니까 네. 병원에 가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변비가 제가 생각할 때 이 큰 질환으로 인한 변비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이 이제 중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뭐 약국에서 파는 약이나 아니면 뭐 그냥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변비약이 효과가 없을 때는 조금 검사나 이런 네. 것들을 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변비약도 근데 중독인 것 같아요. 변비약이 이제 성분에 따라서 좀 중독성이 있고 이제 내성이 있어서 효과가 점차 떨어지는 약이 있고 네.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진료 보시면서 전문의 상담하에 치료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다이어트 할 때요. 네네. 변비에 걸려서 그 변비약을 먹었더니 그게 또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생각에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계속 먹었는데 이게 네네. 진짜 위험하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변비약의 대부분의 기전 자체가 내 몸에 있는 수분을 같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네. 그냥 진짜 수분이 빠져서 체중이 빠지는 효과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하면 결국에 탈수가 되고 탈수가 심하면 이제 콩팥 기능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변비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쓰는 건 안 하셔야 이 됩니다. 어리석은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비로 인해서 많은 질환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이, 네, 네. 중년 이상의 분들은 변비가 생기면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 153 연세연합의원의 남상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